예, 현안 브리핑 오전에 간단히 서명 브리핑 한 것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핵 안보 정상회 기조연설과 관련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젯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핵 안보와 핵 군축, 핵비 확산이 서로 시너지를 갖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핵테러 위협 등 핵 재앙에 대응하려는 국제 핵 안보 체제의 발전을 위한 4개안을 제안하는 내용의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께서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북핵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연설 직전에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반영됐듯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출발점으로 하여 세계의 비핵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일관된 의지를 거듭 천명하셨습니다. 이날 개회식에서 선도연설에 나선 세 분 중 2분은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늦은 밤 TV를 통해 개회식을 지켜본 국민들은 커다란 자긍심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은 단순히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기도 합니다. 박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시기 전에 한국에서 원자력 방호 방제법이 처리됐더라면 그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하는 금상첨화의 연설이 되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직전 핵안보 정상회의 의장국인 대한민국이 핵테러 억제 협약과 핵물질 방어 협약을 앞장서서 비준했노라고 나머지 52개국도 핵안보를 위해 동참하라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당은 어젯밤 쉴 틈 없는 강행군으로 몸살까지 앓고 계신 박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느끼는 바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국익을 팽개치는 정당은 국민들에게 외면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국격 상승의 기회를 상실케 한 편협함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새정치연합 해산 결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정치연합이 해산을 결의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한 달 새 2차례의 창당준비위원회 빨기인 대회를 치르고 한 사람이 2차례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는 등 한국 정치사에 웃지 못할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언제는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라고 스스로를 진단하더니 불과 한 달 만에 탯줄을 바꿔다는 희한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새정치의 요체를 변화라고 하는 분들이 간판만 변화시키고 나섰지만 한지붕 세가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의 안방차지에 뒷방으로 밀려나는 듯하던 문재인 의원이 반격에 나서면서 안방 다툼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름다운 동행을 외치다가 시한부 동구로 철수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동거를 시도하지만 갈등의 전주곡이며 불행의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데 기초선거 무공천, 지분싸움, 당 지도부 구성, 정강정책 등 창당 과정에서 나타날 악마들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즌2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이합집산했던 어설픈 시즌1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시즌2에서는 어떤 악마들이 얼마나 출연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차기 전투기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위산업청이 차기 전투기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 4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시험평가 및 협상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차기 전투기 도입은 시급한 사안임이 분명하나 시간에 쫓겨 도입 과정이 결코 엉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록히드 마틴사는 F-35A가 선정될 경우 우리나라에 포괄적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정비도 한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당국은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7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로 준비 과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 과정에서 허술함이 드러나 향후 기술 협상과 가격 협상 과정이 걱정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관계당국은 이러한 걱정이 기후에 그치도록 빈틈없는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박창신 신부의 막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우리를 빚었던 박창신 신부가 이번에는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한 시국미사에서 차마 말을 옮기기도 민망한 정도의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차마 성직자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저급한 저주의 막말이 우리 모두에게 할 말을 잊게 만듭니다. 오늘 8월에는 한국을 사랑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사랑을 전파해야 할 종교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 신부들의 은행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천주교의 수치, 나아가 대한민국의 수치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천주교 신도들이 정치 신부들을 아비뇽으로 유배 보내자라고 말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노름을 벌이는 정치 신부님들은 지금이라도 반종교적 은행을 중단하고 사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의 노역 판결과 관련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회장에게 교도소에서 일당 5억 원짜리 노역을 판결한 것을 놓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광주교도소 측에 따르면 해당 회장은 하루 8시간 쇼핑백 만들기나 두부 제조 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가로 따지면 아마 세계 최고가의 쇼핑백이나 두부가 될 것 같습니다. 교도소를 신의 회장이 일당 5억 원을 받고 일하는 신의 직장으로 만든 신의 판결에 국민들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하니 신의 노역 판결의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찾아주기를 바랍니다.